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좀 살펴보죠. 오늘 또 오랜만에 코스피가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정말 참 기쁜 일인데 네. 어떻게 좀 주목해봐야 할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과거에 이제 우리 시장이 올라갈 때 이 전차군단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올라갔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 오늘 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은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그 전차군단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 삼성전자하고 하니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1월 달에 이제 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4분기 실적이 지금도 워낙에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러한 실적이 사실 뭐 어떤 단순히 뭐 그 어떤 뉴스에 의해서 테마에 의해서 잠깐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내년부터 내후년 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한일스는 제가 계속해서 뭐 기본으로 깔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현대차까지 급등하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협력설에 나와주면서 제가 잠시 뒤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봤을 때 결국 이 전자와 자동차 가면서 이 전차 군대 다시 가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이오 조정이 끝나면서 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급등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연금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국민펀드 이 150조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또 이 가장 관심을 받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쏠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만 우리가 12월 달에 신경 쓰면서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그럼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전차 군단과 2차 전지, 바이오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현대차와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한번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저희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12월 3일에 매수한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하늘이 어디까지 가요? 이게 26% 수익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오가노이드 시장이 원래는 이제 좀 그 체계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그 스탠스가 있던 건데 지금 이제 이 트럼프 정부에서 금년에 아예 이 원숭이 동물 실험을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했으니까는 그 시장이 상당히 빨리 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봐야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 사실 이 오가노이드 시장의 그 분석 시장에 있어서 또 지금 그 국내 또는 글로벌 시장까지 1등이라고 알려져 있는 토모큐브가 지금 시가총액 8천억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비교했을 때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가치 평가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 하시되 나머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지난주에 매수했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절반은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는 보유 관점 세워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 들어가 볼게요. 아직도 좀 뜨겁죠. 알테오젠 관련해서 좀 봐야 될 텐데요. 10월 23일에 매수한 이후에 25%의 수익을 냈지만 지금 독일의 키트로다 SC가 좀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좀 발표가 나오는 상황인데 아직 이게 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공매도가 나와서 지난주 금요일에 더 급락이 심했던 거잖아요. 좀 오히려 기회가 뭐냐면 지금 이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지만 독일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시청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가처분 판매 금지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로자임이 키트루다 SC 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있냐 없냐인데 피해 본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이 할로자임이 만들어낸 그 특허 중에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다라든가 개발 중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만큼 그 어떤 범위를 넓게 잡아서 걸어놓은 건데 거기에 이제 알테오젠 특허가 들어간다고 해서 걸어놨던 거라서 이건 그 지금 PGR이라고 하는 이 무효 심판 같은 경우도 지금 머크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이기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공매도가 몰려있다는 것은 결국 올라서기 시작하면 그 공매도가 그대로 쇼커버리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게 매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도에 지금 이 기술전도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이번 연도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럼 고액이 나오면 그 공매도가 쇼커버리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급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도가 더욱더 기대되는 알테오젠, 내년도를 기대하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 보여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들어가 볼게요. 바로 하이젠 RNM인데요. 9월 11일에 매수한 이후에 74%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네. 로봇주가 또 강세죠. 그러니까 로봇주가 지금 현대차와 관련돼서 이제 엔비디아 협력설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로보티즈부터 뭐 하이젠, RNM, 뭐 한라 로봇, 한라캐스트라든가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그 급등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사실 실제 이 액추에이터 기술, 그러니까 양산 기술 중요한 거는 대량 양산 기술이거든요. 뭐 샘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이런 대량 양산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티즈하고 하이젠, RNM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현대차 공급 체인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협력하게 되면은 아마 현대차 위주의 로봇 기업들이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도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그 종목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리뷰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섹터까지도 좀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섹터도 관련된 방금 리뷰했던 하이젠 RNM과 비슷한 느낌의 좀 섹터죠. 그렇죠.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부품주인데 제목이 애플카에서 엔비디아카로 네.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애플카는 좀 들어봤는데 엔비디아카는 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제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애플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차랑 협력할 것이다. 그런 어떤 뭐 기대감, 뭐 테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현대차 급등했던 거죠. 다음 그대로 빠져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애플카가 아니라 엔비디아 카로스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고 사실 애플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테마로서 이제 급등했다 맞는 거였지만 이 엔비디아카 같은 경우는 이 AI 시대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이 현대차하고 엔비디아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쿵짝이 정말 잘 맞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엔비디아 카로 갈 수 있는 현대차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사실 지금 나오는 실적이라든가 또 최근에 뭐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 이런 것만 보더라도 꽤 올라가야 되는 건데 뭐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게 이 저평가 핵심 요인이 지배구조였던 거죠. 근데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 바로 로보틱스 기대감.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까지도 뭐 자율주행, 뭐 소프트웨어, 뭐 로보틱스 등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렇다 성과가 없었고 이 SW 같은 경우도 이제 SDV라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간다고 좀 많이 광고도 했고 또 반도체도 직접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성과가 전혀 없다 보니까는 아무리 현대차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못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이 로보틱스 기대감이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자율주행 내재화, 그러니까 현대차는 자율주행을 직접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자율주행 내재화를 이끌던 사장님이 이번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럼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와 협력해서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혼자 할 때는 반도체도 안 돼, 자율주행도 안 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외부와 협력하게 되면은 만약에 엔비디아랑 협력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보고 있는 건데, 바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는 이 혁신에 있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차가 갖고 있는 것과 엔비디아가 원하는 게 저는 딱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현대차는 이 자동차 제조부터 뭐 자율주행, 뭐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id,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수를 하면서 사실 그 완전한 그 전체 밸류 체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젠슨한 게 항상 말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말을 하면서 이 AI의 끝은 바로 로봇이다라고 해서 무언가 로봇 쪽으로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쪽으로 진행되는 것도 관련된 게 없죠. 그러니까는 사실 휴머노id 로봇은
실제로 공장에 투입돼서 그 데이터가 가장 많아요. 결국 데이터가 많아져야 실제 이제 뭐 움직임부터 진짜 어떤 그 사람처럼 움직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휴머노id 로봇이 되는 건데 엔비디아는 그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제조하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반면에 공장이 없잖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다이맥스가 인수해서 이제 그런 로봇을 공장에 투입해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현대차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힘을 합쳤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클 수가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뭐 그 애플카에서 엔비디아 카가 아니라 뭐 엔비디아 로봇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그 휴머노id 로봇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어쨌든 가장 앞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로봇이 아니라 뭐 현대와 엔비디아 로봇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급등하는 이유가 지배구조 개편 이후부터 이런 엔비디아와 어떤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깊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GPU를 준 것도 현대차로 갔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를 통해서 이제 로봇을 내재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기업 중에서 로봇을 내재화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테슬라하고 중국의 샤오펑 정도고 뭐 샤오미 이거 말고는 실제로 내재화시킨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만남은 시장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와 관련된 그런 그 공급 체인 정보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머노id 로봇 중에서는 현대차와 관련된 그런 공급 체인은 있는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주가에 큰 상승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와 현대차 관련해서 관련성을 설명해 주시면서 현대차의 밸류체인 관련 종목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종목 어떤 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요, 바로 SP 시스템스 가지고 오셨네요. 역시나 현대차 공급 체인 네. 관련주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SP 시스템즈는 주요 고객이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거의 매출이 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핵심 밸류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겐트리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한다. 이 겐트리 로봇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장 가면 이제 위에 이렇게 레일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레일을 달아서 어떤 그 부품을 조립하고 뭐 옮기고 검사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 겐트리 로봇을 지금 그 현대차나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는 게 SP 시스템스고요. 이런 겐트리 로봇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대량 양산에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그 휴머노id 로봇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대량 양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슬라도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현대차의 대량 양산 기술과 관련된 그런 그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게 SP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 결국 이 보스턴 다이맥스 공급망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이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국내 기업하고 또 이 CF 공급하고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휴머노이드 대량 양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앞으로는 이 SP 시스템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즈 가격 전략 이제 세워봐야겠죠.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 이미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일단 그 아침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해봤는데 이 종목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차와 이 엔비디아 어떤 그 휴머노id 로봇 테마가 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대장으로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했긴 하나 뭐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2만 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스 분할 매수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0,000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예, 오늘 현대차하고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관련 종목들이 어디까지 좀 갈지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는 어떻게 되나 봤을 때 이 바이오 매수 시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